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이러다 화병 걸리겠다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바로 화병과 우라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화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건강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입니다. 여기 수많은 화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생하는 며느리,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참느라 속이 타는 직장인,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 모두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온 우리 세대의 아픈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병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병을 완전히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치료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은 화병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화가 나서 생기는 병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화병은 단순한 분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병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관련 증후군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후에비형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등재했을 정도로 특별한 질환입니다. 화병의 핵심은 억압된 감정입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내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전형적인 화병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가슴 답답함, 목 이물감, 상열감,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불면증이 있습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건망증,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화병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감정 표현을 더 억압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 화병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혼자 감당하다가 화병에 걸리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병의 발생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억울하고 분한 상황 발생. 2단계, 감정 표현을 억압, 참아야 해. 어쩔 수 없어. 3단계, 억압된 감정이 몸에 축적. 4단계, 신체 증상 시작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등. 5단계, 정신적 증상 동반 우울, 불안, 무기력. 6단계, 만성화, 일상생활 지장, 대인관계 악화. 중요한 것은 화병이 병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성격 탓이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화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악화되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며 대인관계가 위축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화병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치료법만 있다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화병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해결법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병의 핵심 원인은 감정 억압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핵심은 감정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약해 보인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고 슬픈 일을 겪으면 슬퍼하는 것이 건강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의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정말 억울하구나. 이런 상황이 슬프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화가 난다, 억울하다, 서럽다, 분하다라고 표현하세요. 감정을 명확히 할수록 다루기 쉬워집니다. 셋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10분씩이라도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써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섯째,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배출하세요. 화가 날 때는 베개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세요. 슬플 때는 실컷 울어보세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감정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나 메시지 사용법. 당신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상했다라고 표현하세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표현 연습. 거울을 보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기뻐라고 말하며 표정도 함께 지어보세요. 셋째, 예술을 통한 표현.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예술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 활동을 통한 표현. 산책, 조깅, 요가, 태극권 등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다섯째, 자연과 교감하기. 바다를 보며 소리치기, 산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기, 나무를 껴안고 하소연하기 등 자연과 함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연습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감정 인식하기. 하루에 3번,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2주차, 감정 이름 붙이기. 구체적인 감정의 이름을 찾아서 말해 보세요. 3주차, 감정 일기 쓰기. 매일 저녁 5분씩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4주차, 표현하기 시작.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가요?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세 번째 해결법,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화병은 마음의 병이지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슴 답답함, 목 이물감, 두통, 소화불량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신체 증상들을 완화하려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병 환자들의 몸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목과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이런 신체적 긴장이 화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심호흡법을 익히세요. 화병 환자의 90%가 잘못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거나 호흡이 얕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복식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리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도록 합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들이마시는 시간을 4초, 내쉬는 시간을 6초로 맞춥니다. 하루에 최소 3번, 한 번에 10회씩 연습하세요. 특히 화가 날 때나 답답할 때 즉시 실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둘째,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하세요. 화병 환자들은 목과 어깨에 특히 많은 긴장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답답함과 두통이 많이 완화됩니다. 셀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손으로 목 뒤쪽을 부드럽게 주무릅니다. 어깨를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립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천천히 올리고 내립니다. 셋째, 근육이완법을 배우세요.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화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힘을 주었다가 뺍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순서로 올라갑니다. 배, 가슴,
어깨, 팔 순서로 계속합니다. 목, 얼굴, 머리까지 전신을 다합니다. 각 부위마다 5초간 힘을 주고 3초간 힘을 뺍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세요.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화병으로 인한 상열감이 있을 때 족욕이 효과적입니다. 족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0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발목까지 잠기도록 15분에서 20분간 담급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특히 목, 어깨, 등 부위의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함께 해볼까요? 머리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각 동작을 10초씩 유지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화병 환자의 80% 이상이 불면증을 겪습니다. 수면 부족은 화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꼭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이런 몸의 관리는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어깨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해결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익히는 거예요. 화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화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병 환자들의 공통된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조건 모셔야 한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등의 경직된 사고가 화병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완벽주의적 사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완벽주의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셋째, 타인 중심의 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감정이 좌우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넷째, 부정적 사고의 자동화. 나는 항상 손해만 본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사고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이 화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고로 바꾸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유연한 사고 기르기. 해야 한다. 대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세요. 둘째, 완벽함보다는 완성을 추구하기.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70에서 80점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셋째, 자기중심적 사고 기르기.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의 감정과 욕구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내 감정도 중요하다고 인정하세요. 넷째, 긍정적 사고 연습하기.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 측면을 찾아보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다라고 재해석해 보세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마음 다스리기 기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인지 재구성법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며 행동을 하는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바꾸는 방법입니다. 상황에서 자동적 사고, 그리고 감정 행동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어머니가 요리에 대해 잔소리를 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며느리라서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고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화남,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참고 삭히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동적 사고 대신 시어머니도 오랜 습관이 있으시니까 나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일 수도 있어 라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와 수용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생겨요. 감사 표현 후 내 방식 설명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둘째, 수용과 내려놓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신이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의 지혜를 실천하세요. 셋째, 감사하기 연습.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등. 우리의 하루 일상 중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넷째, 자기 대화법. 자신과 대화하듯이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잘 견뎌왔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다섯째, 명상과 마음 챙김.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해결법은 새로운 관계 맺기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화병은 혼자서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화병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고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런 고립감이 화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감정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으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답니다. 셋째,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조언, 실질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소속감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은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관계 맺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존 관계 개선하기.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구체적 방법으로는 안부 전화나 메시지 보내기, 함께 식사하기, 취미 활동 함께 하기, 솔직한 대화 나누기 등이 있겠네요. 둘째, 새로운 관계 만들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화병 자조 모임이나 상담 그룹, 취미 동아리, 등산, 요가, 독서 등이 있겠고요. 종교 모임이나 명상 그룹, 봉사활동 단체 등도 있어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그 누구여도 괜찮아요. 넷째, 가족과의 소통 개선하기. 가족은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소통 개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기적인 가족 회의 시간 갖기, 서로의 감정과 생각 나누는 시간 만들기, 가족 활동 함께 하기, 여행, 운동, 취미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 표현하기, 갈등 시 건설적 대화법 사용하기. 다섯째, 경계 설정하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맞춰주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경계 설정은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명확히 표현하기.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고 한계 설정하기.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판단해서 대응하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기. 화병은 솔직히 혼자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도움 요청하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움 요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도와주세요 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넷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도움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온라인 자원 활용하기도 중요합니다. 유용한 온라인 자원들을 알려드릴게요. 정신건강 상담 플랫폼, 화병 관련 정보 사이트, 온라인 자조 모임, 명상 앱이나 웹사이트, 정신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 기억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화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병 예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하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적절한 운동 시간 확보하기. 휴식과 여가 시간 계획하기. 둘째,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스트레스 초기 신호 알아차리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 미리 준비하기. 정기적인 스트레스 점검하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피하기. 셋째, 감정 관리 습관 만들기. 매일 감정 체크하는 시간 갖기. 감정 표현 연습 꾸준히 하기. 부정적 감정 건강하게 처리하기. 긍정적 감정 늘리는 활동하기. 넷째, 대인관계 기술 향상하기. 의사소통 기술 배우고 연습하기. 갈등 해결 방법 익히기. 건강한 경계 설정하는 법 배우기. 사회적 지지막 넓히기. 다섯째, 자기 돌봄 실천하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 인정하기.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확보하기. 자기 성장을 위한 투자하기. 화병 환자의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실 거예요.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세요. 화병이 질병임을 인정해야 하고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셔야 해요. 치료 과정에 시간이 걸림을 받아들이시고 완치 가능한 질환임을 희망 가지세요. 둘째, 경청하고 공감하세요.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힘들었겠다,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세요. 병원 진료에 동행해 주고 집안일이나 육아 도와주고 스트레스 상황 줄여주며 치료비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넷째, 함께 활동하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시고 취미 활동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해보고 가족 대화 시간 늘려보세요. 다섯째, 가족도 자기 관리하세요. 가족도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해요. 함께 전문가 상담받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지원 그룹 참여해 보시기도 하고 자기 시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화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인식들을 보면 화병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생기는 병이다. 참을성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다. 의지가 약해서 걸리는 병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올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화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리고 치료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경험담 나누어 도움을 주며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병을 완전히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화병의 정체를 정확히 알기. 둘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 배우기. 셋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넷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익히기. 다섯째, 새로운 관계 맺기와 도움 요청하기.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에서 화병을 극복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5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내일부터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모레부터 가족과 10분 더 대화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화병은 우리 문화의 아픈 유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병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표현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불을 이제 꺼보세요. 그리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가치가 있습니다. 화병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